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키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약 넉 달 만에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하며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낙관론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악재에도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냈습니다. CMO 수주가 대폭 증가한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공장 증설이 앞당겨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을 재개하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마스크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트럼프도 이에 주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눈치 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는 극명하게 나뉘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다우와 S&P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지금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고요.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다시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진단시약 관련 시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종목별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상담과 023153-2611, 2612번 직접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그리고 많은 문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의 이런 경기 민감주 위주의 좀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BM, 리노공업의 좀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로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보유한 종목 및 순환매 측면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의 이런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매수세,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진세미캠, STI, 바이넥스 등 이 IT 소재 장비라든가 CMO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또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속담을 좀 활용해보고 싶은데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로 좀 오늘장 한마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시장, 오후까지도 조금 조금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철강 그리고 화학 정유 업종의 좀 강세가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철강 업종의 상승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특징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강 업종의 상승에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순환매 성격의 반등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부분 아무래도 상반기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이슈로 철강업종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저효과라든가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고객사들의 특히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국내 수요가 최근 수입제 대신에 이 국내 업체로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 해외 고객사들의 이 재고 추가 요청 등이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 2200선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덜 오른 업종 가운데 대표격인 이 철강 업종에 있어서 순환매 성격의 반등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철강 업종의 상승 요인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업종 내 종목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약 등의 강세가 좀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관심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흐름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시장 흐름 사실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등에 대한 일단 기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꼭 오늘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차례는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믿을 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한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 시장 상황이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풍부하다는 점 등도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에 대한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통신, IT 업종 등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언택트라든가 4차 산업 등에 대한 각국의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종,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법한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 내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기, LGU 플러스 등에 있어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 추정치까지도 상향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객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유럽연합의 부양책 합의에도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현재는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SK케미칼, OCI, 유라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SK케미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SK케미칼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3만 2천 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에 금세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맡게 됩니다. 이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SK케미칼이 급등한 건데요. 이 백신 후보 물질은 코로나19 백신 중에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첫 백신 CMO 수주 계약을 맺은 만큼 추가 계약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OCI는 호재가 겹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4.92% 오르면서 가격은 61,9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OCI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 상승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고가 67,2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OCI는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양광 업체로 불리고 있죠.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주에 포함되면서 연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또 최근에는 경쟁업체인 태양광 폴리실리콘 세계 1위인 중국 GL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유라테크가 오늘의 세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라테크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2,0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앞두고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에 본사 생산시설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인데요. 유라테크는 세종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 세종시에 12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세종시 테마주인 프롬퍼스트도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이제 바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이제 2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2224에서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상향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도 이제 희비가 갈릴 거 아니에요. 어떤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 실적 발표 시즌까지 겹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별로 안 좋아도 일단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 쪽에 무게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먼저 선반영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중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언택트주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고요. 컨택트주는 실적이 안 좋지만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과연 어딜 보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컨택트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택트 쪽에서 소비자 관련된 쪽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은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먼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수급 변화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특히 간헐적으로 요즘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달러와 약세의 추가적인 흐름들과 또 동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시장의 여러 가지 방향성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결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섹터나 종목 쪽에서 계속 집중하면서 특히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 대표적인 흐름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뉴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그린 뉴딜 쪽이 굉장히 또 힘이 있나 봐요. 해상풍력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계 현황부터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풍력 관련주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 근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부터 어떤 수주나 발주가 같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였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뉴딜 정책 관련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흐름들의 수혜를 받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대세는 그냥 일단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입지적인 조건에 제약이 없고요. 게다가 어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람이 일정하고 강하다라는 쪽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확보를 하는 흐름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정부 얘기 흐름들 쪽에서 미국까지도 이번에 어떤 바이든 후보의 정책을 봤었을 때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전력 체계 이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급증해야 될 또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도 약 한 15년 전부터 조선업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풍력 쪽에서 진출을 했다가 중국 쪽에 대해서 중국이 상대적인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유럽은 오히려 기술력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사업을 거의 철수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쪽의 시각들이 높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힘에 입입어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부각을 받듯이 이런 대기업 관련된 즉 자금 여력과 정부의 협력, 특히 뭔가 자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지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바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중공업들 그리고 또 기계업종들 이쪽에 대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면서 나머지 밸류체인들이 움직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능성이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기존의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모두 다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발전의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업종에서 가장 유력한 대표 주자였던 만큼 그에 따른 풍력 발전을 다음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아직 회사의 최근에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 자금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두산그룹의 어떤 지원책들 대표적으로 유상증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어떤 주가의 동향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동국 SNC나 CS윈드 모두 다 글로벌 타워 풍력 발전 타워 관련된 회사인데 그래도 글로벌 유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과거 실적은 부진한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성장과 함께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 이어가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삼강 M&T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어떤 최근의 수주 동향을 봤을 때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조선 기자재 쪽에 하나 종목 삼역 엠텍 같은 경우도 수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반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상 풍력 관련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자산 시장 얘기 저희가 매주 또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도 지금 2200선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자산시장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 기술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이 좋은가, 또 미진한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주 초에 제법 낙폭을 키운 다음에 그 단기 조정 이후에 그 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다시 안정권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IT 업종 내에서 언택하고 하드웨어 업종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경기 회복 관련한 구경제 컨택 업종 등 제법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가장 주목할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기 때문에 반등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국 시장에서 이 컨택 업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머징 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동행하는 움직임을 분석할 때 그냥 단순히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강세가 빨리 끝나버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머징 마켓 자산시장 긍정적인 변화를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좀 가속이 붙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 자산 매력도를 뜻하는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참 전에 한번 보다가 한동안 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최근에 좀 빠르게 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게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인데 지금 6월 이후부터 이 까만색 선은 미국의 하이힐드고요. 그래서 맨 위에 붙어 있는 저 푸른색 선의 미국 채권은 사실 가격이 계속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하이힐드 정도가 될 텐데 이 하이힐드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3월에 쭉 내려왔었던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6월 이후에 퍼센테이지를 구해보니까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올라간 게 5.9%나 되고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지수 같은 경우는 3.4%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빠르게 6월부터 빠르게 가격 회복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만큼 자산 매력도가 빨리 회복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자산이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강세장인데 이게 단순 유동성인지 지금 유동성이 장이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다른 요인들이 지금 기인을 하는 것인지 경기 부양 효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게 감론을박이 계속 돼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모두가 다 이게 뭐 경기가 좋아서 유동성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과열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감론을박이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역설적으로 접근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이 자산시장만 부양하는 그런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부양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로 가시화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뜻하는 것이 최근에 구리 값이 계속 거론이 되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하고 상품 가격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구리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을 한번 추이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6월 이후에 상승률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20%대로 강했고 이 붉은색 선으로 쭉 올라온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3월의 낙폭을 훨씬 넘어서서 2018년의 고점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2018년의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저 구리 선물을 따라가고 구리 가격을 따라가고 또 우리나라도 그와 동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믿기지 않는 지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배경에 중국의 경기 회복하고 어제 나타났었던 ECB의 부양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상품 특성상 이머징 마켓 자산시장의 선행 시그널이고 또 경기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머징 마켓 채권지수 회복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것을 뭐 위험자산 선호현상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안전자산의 대표 성격의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은 그렇다면 안 좋게 흘러간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도 좋고 구리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또 내일로 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세도 관심이 가는 이 타이밍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도 한번 보면은 아까 구리 가격하고 비교가 되면서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추이에서 제가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표시한 것이 3월에 혼란이 나타났었던 그곳 그리고 6월에 혼란이 나타났었던 그곳 그때마다 입찰이 있었고 또 3월에는 팬데믹 쪽이 또 시끄럽게 만들었었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은 입찰을 앞두고 굉장히 조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리 가격하고 이 국제 선물 가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이 채권 가격은 저금리 추세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아까 구리는 그 저금리 속에서 지금 경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경기 반등을 한다고 해서 저금리가 바뀔 만한 상황만큼의 빠른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미 국채 가격 같은 경우가 ECB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좀 약세를 반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을 앞두고선도 별로 그렇게 큰 흐름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국 자산시장이 뭐 동시에 오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저성장 국면 속의 경기 회복이라는 가장 좋은 그런 시그널, 자산시장 쪽으로는 가장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 자산이 요즘에 한마디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느 날 샀다가 어느 날
또 팔았다가 뭐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투자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쪽에 수급하고 그리고 IT 업종하고 화학 업종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수급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붉은색 선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린 부분이 3월에 좀 안 좋았었던 그때부터 좀 급격히 팔았었고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푸른색 선으로 개인, 뭐 동학개미 뭐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대표되는 그런 흐름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푸른색 선으로 그렸는데 이 개인하고 외국인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은 서서히 또다시 교차가 될 위와 아래쪽에서 지금 어느 정점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각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IT 업종 쪽은 어떤가? 그래서 IT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변화를 보면은 확실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아까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 IT 업종에서 선행적으로 빠르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 푸른색 선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결국 코스피 쪽에서는 다른 업종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IT 업종을 보면은 빠른 변화가 이미 6월 중순부터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적으로 따지면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매수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이미 IT 업종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항상 변화는 IT 업종 쪽에서 나타났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 투자 주체별 수급 추이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고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개인인데 지금 제가 박스권을 표시한 게 아까 주식 쪽에서 IT 업종의 변화가 나타났었던 그 6월의 구간 동안에 주식 선물은 어떻게 변화됐나 그것을 따져본 것입니다. 주식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오렌지색 선 안에서 빨간색 선이 쭉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 선은 약간 좀 옆으로 기면서 내려오고 있죠. 결국 6월 3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외국인이 14만 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그동안에 11,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고 주식 선물도 샀지만 6월 이후부터는 알게 모르게 외국인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코스피 전체만 보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하고 IT 업종을 보면은 변화가 이미 시작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만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었던 화학업종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IT 업종만 얘기하면은 항상 IT 업종에서 나타났었던 변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업종 쪽을 본다면은 수급의 변화 아직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진입한 상태여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매수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IT보다는 약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향후에 변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업종 쪽이 단순히 피어케미칼이나 정유업종 이외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히 혈관, 화학 뭐 이렇게 해서 소재업종이다 이렇게 치부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성장산업으로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은 이쪽 IT와 화학업종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되고 코스피를 끌고 갈 가능성, 외국인 수급도 이쪽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지금 뭐 코스피 얘기들 지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긍정적 변화 부분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스피 조금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6월 8일부터 32일 만에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었는데 어제부터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하락 추세선을 상단 돌파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숨고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열심히 팔다가 이제 와서 다 늦게 와가지고 무슨 매수냐 이렇게 해서 불신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화 모멘텀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시화되는 경기 부양 효과와 더불어서 이머징 마켓 쪽이 변화될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 이제 와가지고 팔다가 이제 와서 사느냐 이렇게 보실 그럴 국면은 아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8월 초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재무부 3분기 경제 분석하고 4분기 재무계획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머징 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향후 3분기 쪽에서는 본격적인 랠리 가능성을 뜻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7월 이후에는 좀 더 괜찮은 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공략주들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는 사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돈모 리포트가 진행이 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두 분의 전문위원분들 모시고 오후장에 대한 공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지환,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장 투자 전략을 조금 더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 분 한 분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원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6월 초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도 갭으로 상승했다가 장중에 조정받으면서 끝나는 모양.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좀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장입니다. 이런 형태가 많이 오는 게 이제 강세장 중에서 눌림목에서 보통 이제 장중 조정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과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지금 주도 섹터가 어디로 있고 하반기 어디에 시세가 날 거라는 부분을 알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도 섹터가 IT 섹터라고 하더라도 쫓아가려고 하면 급등하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장중 고점에 물려
물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몇 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고 접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2천만 주 이상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시장은 흔들리고 종목 간의 등락은 좀 갈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느덧 외국인이 야금야금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들어 올려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닥쳤던 게 이제 지붕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구간을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어디가 주도주다라고 생각되면 딱 사놓고 버티는 전략으로 가셔도 지금 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바이오주 쪽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개인 신용 융자 잔액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융자 잔액의 70% 상위 10개 중에서 7개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들은 지금 돈을 빌려서 주식시장에 바이오 섹터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제 일주일 후면 SK 바이오팜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신용 융자 잔액과 함께 SK 바이오팜에서 기간 매물이 나오면 바이오 섹터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시장의 중심에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만 위원도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좀 강한 패턴이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지금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재확산 위기감도 있고 이제 백신 뭐 치료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그런 이슈가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풍부한 유동성이 좀 있다. 일단 뭐 은행 저금리 또 그런 기조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유동성이 증시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뭐 섹터 위주, 특히나 이제 실적주 관련주 위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그 테마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지금 뭐 신재생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뭐 기다리기 전략으로 해서 뭐 5G 좀 늘렸거나 아니면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그런 신제품 출시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이제 좀 기다리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함께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지환 위원부터 여쭤볼게요. 투자 포인트, 매매 뭐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김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테마가 굉장히 순환매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길목지키기 위해서 따라잡을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IT 섹터 내에서도 주도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쉬어가면 5G가 가고 5G가 쉬어가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쉬어가면 MLCC가 가고 이런 식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들어가면 최근에 장을 딱 경향을 보면 거의 장중 고점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소재 섹터 쪽이 특히 IT 소재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본과 이 트러블 1주년을 맞아서 어느 정도 이제 테마성으로 좀 떴다가 뒤에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있는 소재 섹터 쪽에서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제 같이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쪽은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 쪽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 화학 섹터 쪽을 잘 보시면은 역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정유화학보다는 IT 소재 관련된 화학 쪽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IT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소재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쪽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고 주식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소재 쪽이 살짝 조정을 좀 받고 꿈틀거릴 때 잘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은 확연히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나 워닝 머티리얼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개연성들이 좀 높고 물론 단기적인 등락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이 종목은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기관과 외국인 최근 한 달간 수급을 보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등락을 박스권에서 최근 기간 조정을 한 달 가까이 겪고 있거든요. 겪으면서 기간 조정 이제 상단 쪽으로 살짝 붙는데 뭐 오늘 정도 접근하셔도 크게 중장기적인 관점에 보시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로 28,750원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아래쪽에 손절 라인은 25,500원.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광만 전문위원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고 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요. 네, 일단 포스코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월 달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이 종목 또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1,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경기 각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이런 거에 더불어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 종목 성향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끌고 나가시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포트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철강하고 이제 그 관련된 그런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그 경기 부양과 함께 어느 정도 건설이 풀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그 좋아지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손절 라인 한 21선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21선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한 18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한 고점이 단기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좀 길게 꾸준히 끌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3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는 단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눌려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길게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 눌림목마다 매수를 할 만한 종목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지환 혹은 서울경제TV 김광만 검색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직접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